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의도된 가담이 확인되면서 국내의 경제마저 무너뜨린 트럼프식 위치광이 이론이 외교 무대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이후 2기 통틀어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나라는 전 세계 국가의 8%에 달하는 15개 국에 이릅니다. 이라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에서 대테러 작전을 확장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 등 무력 수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벼랑 끝 전술에 국제사회는 레드라인이 사라졌다며 우려를 쏟아냅니다. President Trump seems keen on taking the madman theory to new heights by demonstrating that there is basically no red line, no limitation in what is he's willing to do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독립까지 벼랑 끝으로 몰며 이란과의 중저급상 판을 흔든 미국의 다음 타깃은 쿠바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쿠바를 전방위로 옥죄며 인중모기를 통한 올여름 정권 붕괴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재를 넘어 워게임을 수행하고 쿠바 인근의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도 노몰아 있습니다. 이란 중저급상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무너지면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냉방마저 사지로 몰고 약소국은 무력으로 집어삼키려는 트럼프의 거침없는 독주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중전합의가 윤곽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 없이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돕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도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남부에 또다시 이스라엘 부대 폭탄이 떨어집니다. 모든 주민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알린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섬멸하겠다며 핵심 거점으로 꼽은 레바논 남부를 사실상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휴전 후에 미국과 이란의 중전 합의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을 건너 전략적 요충지로 진출했다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כשאני אומר את זה, זה לא אמירת סתם. המח"טים מספרים לי, גם החיילים, שבכל מגע איתם, בכל התקלות, אנחנו גם מחסלים את החיזבאללה וגם מניסים אותם, הם בממוצע. 지난 두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공습에 마을의 눈이 헤어가뒀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 주민들은 대피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فما إلي قلب اترك وفل إنه لما بدي فل اتشمشط تروح اتغرب أقعد اتهجر.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4월 17일 휴전 이후에도 300명 가까운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15 children killed, 62 injured in 7 days. That's an average of 11 children every 24 hours. We understand the vast majority of these children were impacted by airstrikes in South Lebanon. 어린이와 민간 시설을 항상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인도법은 여기서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보호품도 제대로 받지 않는 폐허 속에서 레바논 주민들은 자신들이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이 끝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세로 지구 반대편 브라질도 몽살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긴급 방어에 나섰지만 유가 상승 여파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민생 현장을 김수환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브라질 산파울루에서 장거리 화물차를 보는 다닐로 제수스 레기시는 최근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운전대를 잡기가 무섭습니다. 운송비에서 떼는 유류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입니다. Antigamente gastava de 3.000, 3.800. Então subiu bem. Então, 원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세입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브렌트 유가가 지난 3월 말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으나 세계 9위 산유국인 브라질도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원유는 팔면서도 정제시설 부족으로 내수용 정유는 다시 수입해와야 하는
솟았습니다. 전체 화물 물류의 60%를 경유 트럭에 의존하는 브라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긴급 보조금을 투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간 유통 단계에서 마진을 챙기며 현장 가격이 내려가지 않자 에너지 부장관까지 나서 민간업계를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as eu quero fazer um apelo às distribuidoras e aos postos de gasolina, que eles acelerem esse processo de repasse dessas medidas tomadas pelo governo. 정부와 업계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사이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고정 수입 없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Olha, eu sinto bastante. Eu acabo trabalhando menos e eu já não compro mais do que eu comprava antes. 중동 전쟁의 여파가 브라질 민초들의 삶과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동대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관차도 주요 부분 철거 작업이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오늘 행신역에서 목포역까지 가는 KTX 첫차가 새벽 6시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회진 기자. 네, 서소문 고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먼저 서울시 철거공사 이제 마무리된 겁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전펜스 너머로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분주히 오가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에는 구조물 잔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장비도 사라지고 잔해물들도 거의 치워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9시 40분쯤 긴급 철거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사고가 난 지 79시간여 만입니다. 철로를 덮쳤던 슬라브와 걷어, 공중 비계 등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졌고 이를 떠받치던 기둥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둥은 향후 열흘 이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었는데 이제 정상 운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멈춰섰던 열차 운행이 나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서울시 긴급 철거 공사 이후 밤새 철도 시설물 복구 작업을 벌인 뒤 여러 차례 안전 점검과 시범 운전을 진행했는데요. 새벽 5시쯤부터 수색과 고양 차량 기지에서 나온 열차들이 이곳 철로를 지나 서울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신에서 서울 용산 구간 KTX 운행과 서울에서 청량리 사이 KTX 이음 운행이 정상화되는데요. 조금 전 새벽 6시에는 행신역에서부터 승객을 태운 목포행 KTX가 이곳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수색역과 서울역 사이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중앙선 일반 전동열차도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84.8% 수준까지 운행률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행신역과 수색역 차량기지에 입고하지 못해 임시 정비하던 열차들도 오늘부터 기지에 순차 입고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이 투입되면 내일부터는 전 구간에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관차 사고 현장에서 YTN 이혜진입니다. 서소문 고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새벽 시공사가 작업 도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서울역 측의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시공사의 흥화건설 관계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새벽 1시 27분쯤 서울역과 무전 교신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조금 뒤 새벽 1시 반쯤 고관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새벽 2시 반쯤 상판을 자르던 중 2.9cm 반차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서울역 측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작업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인 새벽 4시 25분 무전으로 작업을 종료했고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까지 고갈의 철로에는 열차 166대가 지나갔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갈차도에서는 동계 12시간 전인 당일 새벽 상판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요. YTN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미 날이 밝은 뒤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단차가 생긴 구조물을 보정하기 위한 전도 방지 플레이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상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확연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줄자를 보면 29mm 단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26일 새벽 서울 서소문고가 자동 상판 일부가 주저앉았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상판 침하가 발생한 직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S9 경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9cm 단차가 서울시는 슬라브 처짐 현상을 발견한 뒤 절단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심화량을 시간별로 측정한 결과 추가 변형은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고 전도 방지를 위한 훈련 시설도 처짐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